페이지 4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 여러분 아까 제가 토지의 분류에 별표 3개 치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우리 공시법 선생님이 또 강의를 잘 하십니다. 그래서 28가지의 지목은 공시법 선생님한테 바뀌어요. 근데 아까 제가 국어라는 게 하나 있었죠. 국어 기억나세요? 그것만 좀 보여드려 볼게요. 넘겨보세요. 국어라는 게 있어요. 넘기시면은 42페이지를 가봅시다. 맨 위에 국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게 뭐냐면 그 작은 소규모 수로부지예요. 자, 따르세요. 도랑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것도 토지의 일부가 돼서 종속종착물로 시험에 나왔었어요. 국어가. 그죠? 그래서 더럽게 국어라는 걸 낸 거죠. 얘네들이. 그래서 국어는 독립정착물이에요. 토지의 일부예요. 종속정착물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28가지를 배우시고 저 나름대로 이제 학개론에 나올 수 있는 만한 거를 제가 기술을 쓸 거예요. 근데 아직은 공시법을 다 안 나갔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해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어디가 잘 나오냐? 43페이지가 잘 나와요. 43페이지로 보시면은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 쳐보세요. 별표.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동산 중개 활동할 때 토지 용어를 몰라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취지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활동에 대한 토지인데 지금 부지, 택지, 대지가 있죠. 찾으셨습니까? 여기서 지금 시험 문제는 학개론에서는 택지하고 부지만 출제가 됩니다. 대지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나중에 제가 건축법과 공시법을 배우시면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부지, 택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거 묶으세요. 자, 요 두 가지만 가져가세요. 자, 요 개념만 잡습니다. 부지, 택지를 이제 반대로 낼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들어가 볼게요. 부자는 펼부자예요. 넓게 본다는 거죠. 넓게 봐서 조금 택지보다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부지라는 것은 일정한 용도로 바닥 토지를 얘기하는데, 자, 그럼 부지는 펼부자예요. 부지 넓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할 수 있는 토지는 물론이고 건축할 수 없는 철도형 부지까지 모두 일컬습니다. 자, 근데 택지는 달라요. 택지는 감정평가상 용어로서, 자, 얘는 건축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상공으로 이용 중이나 이용 가능한 땅이에요. 그럼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부지가 넓은 개념이에요. 펼부자. 이 안에 택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택지는 그냥요, 건축이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럼 건축이 가능한 거는 그냥입니까? 요거는 택지입니까? 나머지 토지는 건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림을 보더라도요, 택지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부지가 넓은 개념이에요? 부지가 넓은 개념이죠. 자, 택지 있어요, 택지? 택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있거나 향후에 건축물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주상공으로 이용 중이거나 그 이용 목적에 조성된 거고, 부지가 좁은 개념이에요? 가장 넓은 개념이에요? 건축 용지 외에도 하천, 도로 부지 같은 거는 건축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의 포괄적인 것은 택지다, 부지다. 부지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다음 밑에 가시면 후보지 이행지라는 게 있어요. 별표 쳐놔 보세요. 별표 땡이야 땡이야.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시험제 나오는데, 자, 그림을 제가 좀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럽니다. 자, 우리가 후보지와 이행지는 바뀌는 전환 중인 토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후보지와 이행지. 자, 이걸 보기 전에 그 위에 박스에 동그라미들이 있는데, 자, 이게 감정평가상 토지의 용도를 분류입니다. 택지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예요. 그럼 아까 주상공이 있었죠?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지지역은 농사 짓는 땅이에요. 그래서 전답가수원이라고 공시법 시간에 배우십니다. 전답가수원, 반농가수원. 그 다음에 임지지역이 좀 염리 생소하실 텐데 임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시면 임지지역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건 나무 심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용재림은 뭐냐면 염리 앉아 계시는 채권상 같은 목재용에 대한 나무 심는 것이고, 겨울철에 땔감 뗀다고 하죠.
그럼 실탈림은 땔감용일 때는 연료용에 대한 나무 심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제림과 신탈림이 있어요. 자, 그러면요, 보세요. 임지가 농지로 택지로 바뀌면은 값어치가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면 따라서 임농택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겠어요? 올라가겠어요? 올라가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노란색을 좀 그겠습니다. 노란색을 그고, 자, 두 가지를 먼저 소개한 다음에 연결시켜 보죠. 들어갈게요. 자, 만약에 농지가 택지로 바뀌는 과정 중이에요. 그러면 농지가 택지로 바뀌었습니까? 바뀌는 과정 중입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농지라고 부르기도 어렵고 택지라고 부르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얘는, 자, 따라해보세요. 택지 후보지. 그래서 얘는 아직 후보지라는 얘기죠. 택지가 되기 위한.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거는 다른 지역 상호 간에 바뀝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임농택으로 바뀌는 것은 지역 상호 간 다른 지역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크게 바뀌어서 대분류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바뀌면은, 자, 따르세요. 지역 상호 간, 지역 내에요. 다른 지역 상호 간이에요. 다른 지역 상호 간이죠. 그죠? 그래서 지역 상호 간에 바뀌고요. 상호 간에 바뀌고, 자, 이거는 지역 내에서 바뀌어요. 작게. 그 지역 내에서 바뀝니다. 그럼 지역 내에서 바뀌는 거는 소분류예요. 작게 바뀌어서 이 안에서 바뀌는 거죠. 그럼 택지 지역 안에 주거가 상업으로 바뀔 수도 있죠. 그러면 주거가 상업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지역 상호 간입니까? 지역 내입니까? 이 두 가지를 바꿔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상호 간에 바뀐 것은 대분류로서 후보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역 내에서 바뀌는 거는 작게 바뀌어서 이행지로 가요. 자, 그럼 가볼게요. 얘기해 보세요. 바뀌었어요? 가정 중이에요. 전환된 건가요? 되고 있는 건가요? 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시험 문제가 지역 상호간 나오면 무슨 지 찍고요? 후보지. 지역 내 나오면 이행지 있습니다. 이걸 바꿔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 지금 43페이지 가시면 밑에 후보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후보지는 용도 지역인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입니까? 지역 상호간입니까? 그럼 상호간 나오면 이행지예요? 후보지예요? 당연히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후보죠. 전환됐습니까? 되고 있는입니까? 되고 있는이고, 넘기시면은 이행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행지는 용도 지역 분류 중에서 세분된 지역 상호간입니까? 지역 내입니까?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죠. 그렇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들어갈게요. 다시 갈게요. 상호간 나오면 무슨 지? 내 나오면 이행지. 제가 학자예요? 기술자예요? 야매를 만들어 봤어요. 저 보세요. 자, 연말에 대종상 살 때 후보들이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건 그냥입니까? 상을 타기 위해서 기다립니까? 그 후보는 상자가 들어가야 돼요. 연구 많이 한 거예요. 그런가요? 그러면 후보지는 그냥입니까? 상호간입니까? 이행지는요? 지역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할 수 있겠습니까? 둘 다 전환된이에요? 되고 있는이에요? 되고 있는이죠. 맞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프린트를 풀어야 되는데 프린트 하나만 좀 줘보실래요? 아, 제가 프린트를 안 갖고 왔네. 자,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3번을 한번 보세요. 3번을 보시면은 3번에, 자, 3번이 맞나 한번 보세요. 3번. 프린트 3번. 프린트 3번. 3번이 맞나? 자, 갈게요. 여러분, 후보지라는 것은 용도 지역인 택지, 농지, 임지 지역 내입니까? 상호간입니까? 상이 후보가 타죠? 대답 좀 해주세요. 전환됐어요? 되고 있는이에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요게 지역 내가 들어가면 무슨 지가 될까요? 이행지가 돼요. 이 가장 유력하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자, 받으시고요. 죄송합니다. 하나만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요 3번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근데 봐봐. 만약에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와요. 절 보세요. 만약에 아까 제가 칠판 보세요. 이 선을 그라 그랬죠. 이 선 기억하십니까?
자, 그럼 이렇게 갑니다. 자, 임지가 농지 택지로 바뀌면 그냥입니까? 가치가 올라갑니까? 그죠? 그럼 택농임으로 외우셔야 돼요? 임농택으로 외우셔야 돼요. 따라서 임농택 이렇게 외우세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영화 감독의 임건택 감독이라고 아시죠? 동생이 임농택이라고 하는데 맨날 농택이만 쳐요. 너 안 되겠다. 내가 영화 감독을 전수해 줄게. 그러나 임건택 감독은 영화 감독의 소장이세요? 거장이세요? 대분류라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바뀌면 이건 지역 상호간이니까 후보지고 이렇게 바뀌면 이행지라는 거죠. 근데 왜 노란색을 쳤느냐?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이 노란색을 넣으면 후보지가 되고요. 안 넣으면 이행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자, 요거 넘었으니까 무슨 지죠? 후보지. 안 넣으면요. 이행지가 되는 거죠. 연습하세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약간 감정평가 시험 문제 어렵게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다시 할게. 자, 요건 그냥이야. 상호간이 나와. 요거는 그럼 후보가 상을 타니까 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44페이지로 갑니다. 44페이지 가시면은 필지와 핵지란 단어가 있죠? 별표 쳐보세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족보에 들어갑니다. 잘 나오는 거예요. 얘도. 자, 그래서 요도 보자 합니다. 자, 후보지 필지와 핵지입니다. 필지 핵지 들어볼게요. 필지와 핵지입니다. 필지와 핵지입니다. 지번을 거꾸로 하면 따르세요. 번지. 자, 우리가 땅에도 번호가 있다는 것은 소유권을 나누기 위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건 공시법 시간에 지적법이나 등기법에서 배우시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지분이 붙는 지적법에서는 등록단이라고 얘기하고요. 등기법에서는 등기단이라고 해요. 근데 주의하실 게 필지나 핵지가 면적 단위하면 안 됩니다.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예요. 면적 단위는 우리가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면적 단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지번은 소유권이에요. 이게 누구 땅이냐? 소유권을 얘기해서 이건 법이니까 법률적인 개념입니다. 법률적인 개념이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거래 활동을 할 때는 보통 가격 보고 거래하세요. 자, 만약에 중개업자가 물건을 내놓을 때 29번지 땅은 얼마, 30번지 땅은 얼마 그렇진 않죠. 도로가 뚫리게 되면은 가격이 비슷해서 여긴 얼마, 여긴 얼마, 여긴 얼마 얘기를 해요. 거래 활동할 때는 가격으로 거래하셔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를 묶어요. 그럼 가격이니까 이건 돈 되니까 법률적이에요. 이건 경제적이에요. 경제적이죠. 그래서 이거는 감정평가 때 중요시합니다. 감정평가 때. 자, 그러면 제가 기술을 쓸게요. 자, 할게요. 자,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따라서 필지, 법률적. 그러면 니을이 들어가는 게 법률적이죠. 그런가요? 그럼 필지 나오면 경제적 생각 나오셔야 돼요. 법률적 생각 내셔야 돼요. 그럼 법에 그냥입니까? 소유권이 붙습니까? 지번이 붙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격 수준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학계론에서는 핵지예요. 그죠? 다시 할게요. 가격 수준이 나왔다. 그럼 무슨 지라고요? 핵지. 그럼 사람들은 이 돈을 보면 가만히 있어요. 획 가요. 그래서 이건 경제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내 자신도 초라합니다. 자, 따라서 필지, 법률적. 자, 이건 그냥이에요. 지번이에요. 소유권이죠. 자, 획지는 그냥이 돼요. 가격이 나와야 돼요. 지금 박스 보고 계시죠?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가 일단은 토지가 획지예요. 그래서 경제적 개념으로서 우리가 활동에서 평가할 때 쓰는 거죠. 요거 이해 가셨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오늘 프린트 5번하고 6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5번하고 6번이 맞나 틀리나? 자, 갈게요. 여러분들 5번에 하나의 지분이 듣는 토지의 등기단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이건 획지겠어요? 이건 필지겠어요? 필지고,
6번에 힌트를 줄게요. 가격 수준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럼 돈을 보면 어떻게 돼요? 감사합니다. 획지죠. 후보지가 아니라 획지라는 얘기예요. 6번은 획지로 고치세요. 그러면 내용으로 가볼게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연적으로 강북과 강남이 틀리죠. 한강을 나눌 수 있고 행정적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라고 되어 있죠. 그럼 가격 나왔다. 돈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럼 획지 찍으셔야 돼요.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45페이지로 가봐요. 45페이지 가시면은 양가로 4번에 가시면은 정착물의 유무에 따라서 자 따라해보세요. 나지, 건부지 요거 두 가지만 제가 볼게요. 이번 과정은 공지도 이따 볼 텐데 그럼 나지와 건부지는 틀려요. 나지는 이게 벌거벗을 낮자를 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토지에 정착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건부지는 토지에 정착물이 이미 들어서 있는 부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나지는요. 정착물 없고요. 우리나라에서 규정하는 것은 공법상은 규제는 받아요. 어떤 토지나 받는데 사법상의 규제가 설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나지라고 하는데요. 그거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감정평가사는 일반이에요? 전문가예요? 그럼 전문적인 감평을 하겠죠. 그래서 나지 평가액과 건부지 평가액 중에서는 누가 높게 평가되냐는 거죠. 자, 들어보세요. 아까 여러분들 택지라는 거 기억나시죠? 택지는 주상공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땅 얘네들 다 택지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똑같은 토지인데요. 만약 여기가 주택이 있는데 얘가 전철역이 3번 출구가 뚫렸어요. 그럼 주택으로 가는 게 좋아요? 상가로 고치는 게 좋아요? 그럼 비용이 적게 들어갈까요? 시간이 많이 들어갈까요? 그래서 평가사는 나지를 높게 평가합니다. 나지는 정착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럼 상가로 그냥 져버리면 되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누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다? 나지예요. 이거 가져가세요. 그죠? 그래서 원칙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 따르세요. 감가 가격이 감소됐다는 건 떨어졌다는 거고 따르세요. 증가라는 건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건부지가 나지 가격보다 높게 됐어요? 낮게 됐어요? 낮게 됐죠. 그래서 이거를 따르세요. 건부 감가 건부지가 가격이 낮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근데 예외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린벨트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자, 이거를 공법에 개발 제한 구역으로 배우세요. 개발 제한 구역. 그러면 개발을 제한한 구역은 그 위에 건물을 져요? 못 져요? 못 지죠. 그래서 그 내 토지에서는 헌 건물이 있으면 중축이나 신축이 가능해요. 그럼 없는 게 낫나요? 오히려 있는 게 낫나요? 있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요거는 건부지가 낮게 평가되겠어요? 높게 평가되겠어요? 그 따라서 건부진가라는 거죠. 그럼 팁을 드려볼게요. 자, 그냥 시험 문제가 아무것도 제한을 안 하면 나지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정부가 제한을 하면 건부지가 높게 평가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할게요. 자, 45페이지 보시면 나지라는 단어 있나요? 자, 내가 하라는 것만 해. 1, 2월 때는 나지는 토지에 건물 그 밖에 정착물이 있어요? 없어요? 지상권 등 토지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죠? 이렇게 보고요. 이때 건부지 갑니다. 자, 건부지는 건물 등의 용도가 제공되어 있는 이미 들어선 부지죠. 건물 및 그 부지가 동일 소유자에 속하고 당일 소유자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그 부지 사용 수익을 제약하는 권리 등에 부착되어 있지 않는 택지를 얘기하는데 자, 넘기셔서 어디게 시험 문제냐면 자, 참고학습에 밑에 보시면 이번에 나지와 건부지의 비교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 쳐보세요. 여러분들 자 건부지하고 나지 중에서 누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죠? 그러면 건부감가가 원칙이에요. 근데 그냥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어떻게 돼요? 자, 못 해놨다. 그 예외 지금 보고 계셔요? 화살표가 반대로 가야 돼요. 그러면 나지 평가액이 높게 평가돼요? 건부지 평가액이 높게 평가돼요? 인정하십니까? 못 해놨어요. 그럼 요거는 맨 밑에 개발 제한 구역 내에 건부지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건 그냥입니까? 정부가 개입을 했습니까? 개입을 하면 건부지가 높게 평가된다는 거죠.
지금 화살표 바꿔놓으셨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공지라는 게 있어요. 페이지 45페이지로 가보세요. 45페이지로 가시면은 45페이지 공지라는 게 나옵니다. 맨 밑에 공지 찾으셨어? 공지랑 공안지랑 틀려. 공지는 뭐냐? 건폐율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건폐율 공법 시간에 건폐율이라는 건 뭐냐면 자 건축 면적 비율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학계론에서는 앞에 게 올라가기 때문에 건축 면적이 올라갑니다. 건축 면적을 위로 올리고요. 건축 면적을 올리고 대지 면적을 내려요. 대지 면적. 그럼 예를 들어서 대지 면적이 100평이다 라고 한다면요. 100평이면 만약에 70%로 제한하게 되면 70평만 지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러면 70평만 지게 되면 그냥 있어요. 나머지 땅이 비어 있어요. 이걸 공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죠? 건축법의 건폐율 용도로 제한으로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에 토지라고 되어 있나? 네, 넘겨보세요. 공안지라는 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페이지 가시면 47페이지. 47페이지. (47페이지) 7번에 공한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왜 같냐면 글씨가 달라요. 공지예요, 공한지예요. 그러면 공지에다가 한자가 붙었죠. 그래서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한가한 한자예요. 그건 얘는 뭐냐면 원래 도시 토지였어요. 근데 지가 상승을 노려요. 투기 목적으로 그냥 방치한 토지예요. 이런 거 나오면 공지예요, 공한지예요. 공한지. 자, 갑니다. 자, 도시 내 택지 중에 따라서 지가 상승, 투기 목적, 장시간 방치. 그러면 공지와는 다른 개념이죠. 그런가요? 자, 그럼 어떻게 가보시냐면 만약에 시험 문제 건폐율로 공적 제한으로 빈 거는 공지죠. 근데 도시 토지로서 투기 목적은 나왔다. 공지예요, 공한지예요. 그러면 제가 좀 기술을 써보겠는데 이건 안 먹힐 수도 있는데 내가 10만 원짜리 땅을 샀어요. 그럼 그냥 있어요. 내가 지가 상승을 해서 방치해요. 그럼 나중에 10만 원에서 100만 원 받을 수 있죠? 그냥입니까? 공 하나 더 붙습니까? 공한지 더 붙잖아요. 내가 안 먹힐 줄 알았어. 아시겠죠? 그죠? 공한지는 그냥이요. 투기 목적이야. 투기 목적.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치기 보시면 46페이지에 보시면은 맹지와 대지라는 게 있나요? 묶어보세요. 근데 대지는 안 나옵니다. 맹지 위주로 가져가세요. 설명을 할 거지만. 자, 대지는 한 번도 우리가 안 떴어요. 자, 맹지 위주로 가져가십시오. 맹지와 대지입니다. 이게 소경맹자예요. 눈먼 사람을 맹인이라고 하죠. 눈먼 땅을 맹지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 도로에 접속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다 다른 소유권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맹지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들 요새 겨울철에 막 화재 같은 거 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해야 돼요. 소방 도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불을 끄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도로에 접속면이 없으면 건축이 안 돼요. 건축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맹지가 굉장히 가격이 낮게 평가된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근데 대지는 아직 안 나왔는데 대신할 대자에다가 오지스자를 써요. 자, 그러면요. 자류형 모양인데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건축을 하려면 도로에 접선면이 안 생겨야 돼요? 생겨야 돼요? 생겨야 되죠. 그래서 도로에 접선면이 몇 메다라는 건 건축법에 보이실 거고 여기에 대한 것은 뭐 민법에서 무슨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 건 우리 학교는 안 나오고 그냥 보세요. 그럼 얘가 이걸 이용해갖고 이렇게 이용한다면 건축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자 따라서 자류형 모양. 그럼 얘는 건축이 안 된다, 된다.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중요한 거는 맹지대 중에서 누구 위주로 가라 그랬죠? 맹지예요. 맹지는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문도 가진다, 가지지 못한다. 건축법상 건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대지는 공도와 좁은 통로를 연결했죠. 그러면 자류형 모양의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땅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나? 근데 대지는 시험에 지금까지 나왔어, 안 나왔어? 무슨 지 위주로 가? 맹지 위주로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 밑에 법지하고 오른쪽에 빈지라는 게 있죠.
묶어보세요. 자, 이것도 이제 잘 뜨는데 들어볼게요. 법지와 빈지입니다. 법지와 빈지로 가죠. 법지와 빈지. 자, 윗면적 토지 소유권자가 갑돌이고요. 아랫면적 토지권자가 을돌이에요. 그러면 어디 가시다 보면 막 경사진 토지 같은 거 보신 적 있잖아요. 그럼 토지 분개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축대를 쌓아야 되거든요. 공시법 시간에. 자, 그래서 그걸 축대를 쌓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시법 하고 있어요. 수평투영법으로 여기를 측량해요. 이 토지가 측량 면적에 들어갑니다. 그럼 측량 면적에 들어간다는 것은 소유권을 인정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토지는 소유권을 인정해서 윗면적 소유권으로 가는 게 관행인데요. 근데 소유권을 인정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이 안 돼요. 그 활용식이 없고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용 가치는 없습니다. 이용 가치는 없고요. 자, 근데 빈지라는 게 있죠. 빈지. 빈지라는 것은 이 빈자가 물가 빈자입니다. 물가 빈자. 물가의 땅이에요. 소유권 인정되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육지하고 바다가 있으면 여러분들 만조와 간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갯벌이에요. 그건 만조수에서부터 간조까지는 우리가 갯벌이라고 합니다. 갯벌도 맞고 간석지라고 얘기를 해요. 간석지.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이따가 제가 법이 바뀐 게 있기 때문에 이따 말씀드릴 텐데 요거는 지적 공부에 등록이 안 됐어요. 지적 공부에 등록이만 돼야지만 소유권 인정되거든요. 안 돼서 우리가 하나의 그 바닷가라고도 부르고 해변 토지인데 우리가 해수욕장 가면 해변 토지 해수욕장 있잖아요. 그죠? 그 모래사장은요. 소유권이 인정돼요. 소유권은 인정이 안 돼요. 안 되는데 파라솔 꽂고 해수욕장에 돈 받을 수는 있죠. 그럼 이용 가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따 법 바뀐 게 좀 얘기해 드릴 텐데 이렇게 하세요. 자, 법지는 그냥입니까? 법이 붙었습니까? 뭐가 인정이 돼요? 이용 가치 있어요? 없어요? 없고. 빈지는 그냥이요. 소유권 인정 안 돼요. 이용 가치가 있다. 그 반대의 개념만 시험 문제 배정이 됩니다. 들어볼게요. 자, 지금 법지 있나요? 법지는 그냥입니까? 법으로는 소유합니까? 근데 활용식이 있다 없다? 없다. 빈지 갑니다. 빈지는 활용식은 있으나 소유권 인정된다 인정되지는 않는다. 않죠. 그래서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인데 책은 잘 쓰셨는데 하나가 좀 그렇습니다. 거기 보시면 공유수면 관리법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만조수위선이 아니라 따라서 해안선. 원모타임 해안선으로 바뀌었거든요. 해안선서부터 그러니까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다. 이렇게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만조수위를 해안선으로 좀 고치셨어요? 그래서 좀 법이 좀 바뀌었다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건 이제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가볼게요. 맨 밑에 가시면 기타 토지가 있죠? 소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소지는 넌 소박하냐 원래의 땅 원시적이냐 원지라는 건데 택지 등으로 개발 전이에요. 개발되기 전입니다. 개발이 됐어요. 개발 전이에요. 자연 상태, 개발 이전의 자연 상태 그대로 원지라고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포락지에다 덧붙여 보세요. 이게 이제 빈지랑 많이 또 비교해서 나오는데 포락지라는 것은 포락지는 원래 지적 공부에 등록된 정상적인 토지였어요. 근데 시골 토지가 많이 와서 하천으로 변하면 포락지라는 거죠. 근데 주의 깊게 보세요. 빈지는 그냥입니까? 아까 소유권이 없었습니까? 원래부터 지적공부에 등록이 안 됐거든요. 근데 포락지는 밑줄 쳐보세요. 지적공부에 그냥입니까? 등록된 토지입니까? 집안이 홍수로 절제돼서 하천으로 침식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빈지예요? 포락지예요? 포락지고 선화지는 이 선자가 고합선이에요. 그럼 고합선 아래로 지나가면은 그냥입니까? 좀 감가됩니까? 감가되죠. 넘겨볼게요. 자, 넘겨보시면은 한계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한계지는 택지의 끝이에요. 한계지는 택지용의 끝입니다. 자, 따라서 택지의 끝. 그 택지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택지용의 최원방권의 토지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 두 가지를 빼봤네. 47페이지 가시면 요거만 하고 좀 풀겠는데 47페이지 가시면 7번에 자 7번에 가시면 자 따라서 유효지 휴한지라는 게 있어요. 요거만 하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묶어보세요. 이게 개념상의 차이점이에요. 들어갑니다. 자 유효지와 휴한지는 달라요. 유효지와 휴한지는 다른데요. 유자에다는 놀유자라고 적으세요. 놀유자. 휴자는 실유자라고 적으세요. 여러분들 노는 거랑 쉬는 거랑은 똑같지가 않죠. 그죠? 노는 거는 유원지 가고 쉬는 건 휴게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유자가 나오면 앞대가리가 유자가 나오면 쉬는 거예요. 이건 놀리는 거예요. 휴는 쉬는 거죠. 여러분들 인삼밥 같은 경우는 지력회복을 해서 안 쉬어요. 일정 기간 쉬어요. 쉬는 거는 그냥요 정상적이에요. 놀리는 거는 정상적이에요. 바람직스럽지 못해요. 못한다는 거죠. 그럼 봐볼게. 자, 우리 시험 문제가 객관식이기 때문에 앞대가리를 잘 보세요. 노는 게 나오면 휴 찍으셔야 돼요. 유 찍으셔야 돼요. 쉬는 게 나오면요. 휴죠. 지금 보고 계셔요? 자, 만약에 노는 게 나오면 유유지고 쉬는 게 나오면요. 휴한지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프린트 4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4번, 프린트 4번. 자, 봐봐봐. 거기에 쉰다는 게 있죠. 여러분, 쉬는 게 나오면 그냥이 돼요. 휴가 나와야 돼요. 그럼 이건 정상적으로 쉬니까 공지가 아니라 휴한지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됐으면 여기까지.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겠습니다.